오늘의 리뷰는 바로 포즈 플러스 메탈 시리즈의 최종 결정 스타가오가이가 DX 세트. 드디어 본체보다 비싼 옵션이 발매를 했습니다. 비닐부터 까고 볼까요? 어우, 박스가 얼마나 크면 위에 플라스틱 손잡이도 달렸어요 이번에. 먼저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에 들어갔고요. 가격이 국내 가격으로 78만 원입니다. 이게 상자가 얼마나 크냐면은 앞서 발매한 가오가이가랑 가로 사이즈는 더 크네. 가로 사이즈도 조금 더 크고 높이도 훨씬 커요. 두께는 둘이 엇비슷하거든요. 지금 두께는 월등한 사이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도 본체보다 비싼, 와, 본체보다 비싼 옵션? 와. 근데 그만큼 호화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는 금박으로 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3G의 마크와 이게 약간 가오가이가의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또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뭐 부속되어 있는 골기마그부터 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뒷면 짠! 발동 승인 하면서 이렇게 G스톤의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반대쪽에는 스타가오가이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박스도 이렇게 뭐 옆면으로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로 고정돼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은 안쪽에 비닐 포장된 박스가 또 드러나는데, 일단 꺼내고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속박스를 꺼내보니 왜 그렇게 상자가 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DX 세트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것까지 해서 DX 세트인 거고, 밑에 지금 가오가이가랑 동급의 상자에는 스타가오가이가 앤드 골디마그가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었던 요 긴 박스? 요게 이제 LED 유닛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빛이 되어라 LED 앤드 툴 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초록색이지만 뒤쪽은 또 히카리니 나레 라고 써 있으면서 금색으로 또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는 상자도 보면은 스타가오가이가 앤드 골디마그, 여기 마그 핸드부터 해가지고 골디언 해머까지 사진에 있네요. 박스 디자인 자체는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공식 사진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존다 핵이 들어간다는 거? 존다 핵? 요거는 좀 의외다.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역시나 포즈 플러스답게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나 신경 쓴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박스 열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LED&Tool 툴 세트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쭉 빼주면 툴 세트가 그거구나. 이거 어라? 여기에는 매뉴얼이 안 들었네. 매뉴얼은 본체에 통합으로 돼 있나봐요. 블리스터 자체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로 해서 총 3개의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매뉴얼이 이쪽에 있었구나. 어쩐지 좀 안 보이더라. 이렇게 매뉴얼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매뉴얼 뒤에도 뭔가 지퍼백으로 뭐가 들어있거든요. 뭔가의 마개처럼 보입니다. 무언가의 마개. 뭔 파츠전용? 보니까 스페어 파츠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잃어버리기 쉬운 걸 여분으로 더 넣어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툴 세트에 게틀링 드라이버용 본체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 외에는 이제 원작엔 없었던, 원본 애니메이션에 나오지 않았던 추가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얘가 LED 유닛인가 봅니다. 골디언 해머나 울텍 엔진용 LED가 이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에는 세이프티 릴리브 카드, 골드 카드라고 써있네.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꺼내봤는데요. 일단은 LED 앤드 툴 세트잖아요. 그래서 좌측은 LED, 그리고 우측으로 다 툴 세트. 근데 툴 세트라고 해도 툴 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툴이 막 그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 서포터 파츠라 그래가지고 신규로 뭔가 툴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일단 LED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하얀색 비닐 안에 들어있는 게 LED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거 2개, 작은 거 2개가 들어있는데 꺼내 봅시다. 작은 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스텔스 가오 2에 있는 울텍 엔진에 들어갈 LED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CR927번을 2개씩 총 4개 사용을 하는데 이 CR927번이 시중에는 잘 안 파는, 그리고 잘 안 쓰는 그런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밀어 넣으면 스위치 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배터리 뒤쪽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일단 오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듯이 이 뒤에 있는 스위치 이렇게 ON으로 해주면은 LED가 아주 밝은 LED가 나게 되는데, 이게 LED 유닛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승리의 열쇠,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고도 LED를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키예요, 키. 승리의 열쇠 자체는 금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킹으로 해서 3G 마크와 함께 승인이라는 글자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예전에 가오가이가 리뷰할 때 가오가이가에도 이렇게 승리의 열쇠 모양의 클리어 그린 파츠가 들어갔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근데 가오가이가에 들어있던 건 속이 비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다시 켜봅니다. LED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승리의 열쇠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짠! 불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갖다 대면은 꺼져요. 스위치 오프 상태에선 작동을 안 하고요. 온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다시 갖다 대면 딱 하고 켜지는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LED 유닛이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울텍 엔진 LED 유닛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반대쪽에 이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봐야죠. 큰 유닛은 요거는 당연하지만 골디언 해머에 들어갈 LED 유닛입니다. 배터리는 CR2032번 2032를 2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딱 소리 나게 넣어주면 되고요. 앞뒤로 넣어주면 여기도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은 배터리 반대쪽에 이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하면 꺼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왼쪽으로 하면 켜지는 거고요. 동일하게 이 승리의 열쇠를 갖다 대면 한번 약해지고 한 번 더 갖다 대면 꺼집니다. 그리고 이 골디언 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대한 이제 망치 안에 들어갈 메인 유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쪽에 코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요 LED 유닛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쑥 밀어 넣어줍니다. 끝까지 잘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는 이 스위치 쪽에 와 있거든요. 애초에 여기가 망치의 바깥쪽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망치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켜지는 거죠. 짠! 이 유닛 전체가 이렇게 아주 밝게 불이 들어옵니다. 끌 때는 방금처럼 다시 이렇게 갖다 대고 한 번 더 갖다 대면 꺼지는 거죠. 자, 모든 유닛을 일단 처음에 받으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네. 자, 이렇게 LED 유닛은 다 체크가 끝났군요. 이제 서포트 툴들. 아니, 그 전에 승리의 열쇠, 요 꽂혀있던 것도 봐야죠. 승리의 열쇠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승인 찰컥하면 여기서 이제 쫙 펼쳐지면서 그겁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거.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베이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감성까지 살려놨어요. 키를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90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골디언 해머를 이따가 만질 건데, 바로 세이프티 디바이스 릴리브 카드. 앞쪽은 아예 슬립을 빼고 봅시다. 아예 고급스럽게 코팅이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골드 카드, 3G 마크. 뒤집어 보면은 이제 최후 결전 스타 가오가이가 DX 세트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이 이게 진짜죠. 요거는 아예 이 카드를 꽂아둘 수 있는 요 서포트 파츠가 역시나 들어가 있어서 이 승리의 열쇠 베이스 한 켠에다가 이렇게 끼워둘 수 있어요. 이거를 카드를 이 끝부분을 끼우게 되면은 짠, 이 중앙을 맞춰가지고 전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베이스 자체가 여기 뒤쪽이 깎여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오가이가를 올릴, 스타 가오가이가를 올릴 베이스에 연동해서 같이 끼워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따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게틀링 드라이버용 몸통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디바이딩 드라이버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 보이지만 있어요. 일단은 기믹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요런 슬라이드하는 조인트 부분, 이 바깥쪽에는 같이 슬라이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앞쪽, 이 모양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여기다 끼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링 부분이 회전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이 중간 부분의 디자인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오가이가에 있었던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꺼내왔습니다. 딱 봐도 디자인 중간 부분이 많이 다르죠. 칼날이 디바이딩 드라이버 쪽이 더 커요. 애초에 색깔도 막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고, 이쪽은 건메탈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색깔도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중간 부분의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뒤쪽 연결부, 이쪽은 게틀링 드라이버 오른손에 끼울 거니까 이 조인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네 군데 조인트 없잖아요, 끼워질 때가. 그래서 이 부분이 디테일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손목에 연결할 클리어 파츠도 디바이딩 드라이버 때는 클리어 그린이었는데 이번엔 클리어 옐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중에 오른 손목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X 세트를 사야 이 게틀링 드라이버 몸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앞을 빼가지고 교체식으로 나중에 게틀링 드라이버를 써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바이딩과 게틀링의 연결 조인트는 똑같이 생겼다. 그렇게 좀 돌려가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파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그 핸드 지지대용 조인트입니다. 이 뒤에 있는 서포트 파츠들 보면은 왜 암 유닛처럼 생긴 애들도 막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해서 아예 마그 핸드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포트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툴 세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트 파츠.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암 유닛입니다. 두 개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양 끝부분에 이렇게 규격에 맞을 조인트,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파츠들과 이 암 유닛의 조인트는 기본적으로 규격이 같더라고요. 사용하는 조인트 자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절은 라쳇입니다. 이런 식으로 라쳇을 여러 군데에다가 사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 끝부분에 조인트 부분도 여기도 관절이 라쳇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이 마그 핸드용 조인트 있죠? 이걸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하게 해놨더라고요. 아예 튼튼하게. 끼우는 게 상상 이상으로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뺐다 꼈다 할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이 암 유닛은 머리 부분을 이렇게 쭉 빼는 게 가능해요. 빼가지고 뭐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끼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 방법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따로 고정 파츠 같은 게 없어요. 고정 핀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대신에 여기 총 8개의 요 관절 덮개 파츠가 있습니다. 덮개 파츠. 이렇게 머리 부분을 연장하고 나면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구멍당 하나씩 요걸 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막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총 3개 정도 끼우면 딱이겠다. 4개 끼우면 얘가 머리가 고정이 안 될 거고 3개 정도까지가 일단은 최대일 것 같긴 하네요. 이 덮개 파츠는 총 8개 들어있으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면 딱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암 유닛의 머리 부분에다가 이것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웬 집게처럼 생긴 파츠인데 여기도 요 같은 규격의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규격이 뭐였냐? 이 디바이딩 드라이버나 게틀링 드라이버 조인트랑 같은 규격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끼울 수 있던데. 그래가지고 아예 공식 사진에서도 요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따로 이 암 유닛에다가 디바이딩 드라이버나 게틀링 드라이버를 전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은 꽤 튼튼하게 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체로 전시할 땐 얘를 양옆에다가 이제 드라이버들을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 LED 엔드 툴 세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포트 유닛입니다.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양쪽 동일한 게 아니라 안쪽에 이 고정 핀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 핀의 방향을 잘 보면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박스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니까 이 상태로 먼저 작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 끝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아래쪽에도 라쳇 같지만 라쳇은 아니고 스프링이에요. 보면은 일반적인 톱니 상태가 아니라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은 당겨서 돌리고 다시 놓으면은 스프링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막 힘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 머리를 돌리는 부분 있죠? 여기는 라쳇, 일반적인 톱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꽤나 튼튼한 형태의 고정성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위쪽도 마찬가지. 이 발판이 있는 쪽도 여기도 당겨서 돌려서 고정하는 형태, 일반적인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발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조인트, 아까 앞 유닛에서도 봤던 그 조인트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고려한 형태, 조인트들의 규격,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머리를 빼면은 아까 앞 유닛에서 봤던 그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 커버 파츠를 활용을 해서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머리를 이렇게 또 완전히 가동을 시키고 보면은 안쪽에 웬 메탈릭 실버로 된 거대한 유닛이 또 보이죠? 여기서 이 지퍼백 안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여기 보면은 구멍들이 나 있잖아요. 이 구멍 마개예요, 마개. 안 쓰는 구멍은 이걸로 막아두세요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센스가 조금 있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서포트 유닛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 이 모듈별로 분해를 시켜줄 수 있는데 일단 양옆에 있는 고정 핀을 제거를 해줍니다. 고정 핀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보이죠? 고정 핀 짧은 거, 긴 거. 그리고 이 서포트 다리가 달려있는 이 중앙에 있는 유닛, 요거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뒤집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좌우를 분리해주면은 이 위에 있었던 핀, 고정 핀이 또 하나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에서 봤을 때 이 은색깔 부분이 좌우가 따로 분리가 됐죠. 이렇게 하면은 분리의 끝이거든요. 일단 매뉴얼 상에서는 이 중앙에 있는 파츠를 A, B, C, D, E, F 파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좌우가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파츠라도 이렇게 조인트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방향이 다르죠, 아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눕혀봤을 때 더 두꺼운 파츠, 요 좀 더 핀 자체도 좀 더 두꺼운 핀 쓰고 있는 게 이게 C예요, C. 이거를 좌우가 방향이 다른데도 그냥 C라고만 해놨더라고요. 매뉴얼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나면은 드릴 가오에다가 장착을 한다던가.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서포트 유닛 연결 파츠가 하나 있습니다. 서포트 유닛 연결 파츠, 디테일도 꽤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뭐지 싶어요. 막 움직이네. 이게 팔이에요, 팔. 이게 팔꿈치 조인트고요. 여기다가 서포트 유닛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분리한 파츠들에서 요 고정 핀들 안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D 파츠, 별도로 분리된 이 고정 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합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은 이 D 파츠 나중에 다시 쓸 건데 잘 보면은 얘 위아래 어디든 끼울 수 있거든요. 그 좌우를 딱 대봤을 때 이 밑에도 끼워지고요, 이 위에도 끼워져요. 결합할 때 방향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방향에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BC 파츠 안쪽에 보면은 요 기다란 핀 내지 프라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 팔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이게 매뉴얼이 되게 이상해. 요 가오가이가 다리에 연결할 때, 드릴 가오에 연결할 때 보면은 분명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두꺼운 파츠 있죠. 두꺼운 파츠가 C래요, C.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B, C래요. 뭐가 B, C인데? 이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다리에 연결할 때 이 두꺼운 게 가오가이가 다리 앞쪽으로 가는 거고, 뒤집었을 때 이 모양의 핀이 있는 게 C구나. 근데 그 다다음 넘어가가지고 이 가오가이가 팔 형태로 만들 때, 이때 결합할 때 보면은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 연결 파츠를
가지고 왔어요. 이 관절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매뉴얼에서는 C를 여기다 끼우래요. C. 근데 여기서 또 사진이 반대예요. 아까 내가 알기로 얘가 C였고요. 얘가 B였는데 왜 핀 뭐야 이건 또 해가지고 글자가 틀린 거고 사진이 맞는 겁니다. 이 두꺼운 게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 끼우고 얇은 애를 앞쪽에 끼우고 이러고 연결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끼우고 그리고 고정 핀 기다란 게 두꺼운 쪽으로 가면 되고요. 짧은 게 얇은 쪽으로 가면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쪽도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주선처럼 생겼지만 또 아닌 가오가이가의 서포트 유닛 8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팔꿈치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로가 그냥 팔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완성 후에는 이 마개 파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쪽에 골다공증처럼 보이는 구멍도 이걸로 막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싫은 구멍들 이런 걸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구멍들 있죠? 당연하지만 이 앞 유닛이랑 또 규격이 같아요. 약간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에 껴가지고 편하게 뭐 여기다가 뭐 드라이버를 여기다 연결한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스텔스 가오와 연결하는 조인트 파츠입니다. 얘를 스텔스 가오에 마치 라이너 가오 마냥 달아줄 수 있어요. 자, 일단 팔 상태에서 이 다리, 앞 유닛들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세워주고요. 여기에 이제 앞 유닛, 추가 앞 유닛 얘를 이렇게 방향을 잘 꺾어서 Z 모양으로다가 달아주는데 이 끝부분 조인트에다가는 뭐 일단 매뉴얼 상에는 얘를 끼우래요. 이것만으로도 무슨 전차 뭐 아니면 작업용 머신 같이 생겼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 쪽이 앞으로 오게끔 그리고 요걸 잘 보면은 아래쪽으로 모양이 좀 달라요. 뒤에가 이렇게 탁 하고 꺾여가지고 내려가게 이 튀어나온 부분이 뒤입니다. 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멍 4개가 보이는데 여기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나중에 스텔스 가오에 끼면 돼요. 자, 이렇게 LED 앤드 툴 세트 설명이 끝났고 이제 본체 보러 갑시다. 이번엔 본체인 골디마그 앤 스타가오가이가 옵션 세트입니다. 박스 아트 자체도 뒤에 스타가오가이가가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 있고 골디마그라든가 여기 스텔스가오 2라든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뒷모습을 보면 이제 공식 사진들이 보이기도 하죠. 박스의 사이즈는 가오가이가랑 같더라고요. 사이즈 자체가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아까 LED 앤드 툴 세트가 있는 거지. 이 본체 자체의 박스 사이즈는 가오가이가와 같았다. 자, 그러면은 개봉. 아니 뭐가 좀 무거운데? 겉 박스가 있구나. 블리스터 겉에 박스가 있네요. 블리스터 자체는 이렇게 가장 위에를 꺼내 보면 안쪽에 또 하나의 이제 베이스가 있는 이제 작은 블리스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근히 지금 부속품이 좀 많거든요. 골디마그부터 스텔스가오 2에다가 울텍 엔진 사이즈는 왜 이렇게 커? 라든가 월링이나 팬텀 링부터 해가지고 여기 베이스에 뭐 교체용 소네 되게 많네요. 다 꺼내고 봅시다. 자, 이렇게 본체 골디마그 앤 스텔스가오 2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뭐가 되게 큼직큼직한 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좀 미리 알아야 될 게 이거 매뉴얼 뒤에 또 지퍼백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했더니 골디마그 발바닥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 패드였습니다. 요건 좀 의외예요. 이거 일단 붙이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전에 골디마그 발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짠! 이게 나사가 드러나 있구나. 이거 덮는 용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갖고 와서 뒤에 접착제가 있군요. 이렇게 보니까 패드 자체가 두께가 좀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빈 공간 자체를 좀 채운다라는 개념으로도 쓰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패드를 붙인다고 해서 가동에 뭐 지장이 있고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미리 알아둘 만한 거 두 번째, 요 작은 은색깔의 무언가의 조인트 같거든요. 일단 사이즈상 요 베이스에 쓰이는
요 쇠봉이 있어요. 이 쇠봉에다가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에도 안 나와 있고요. 어디다 쓰는지 용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골디마그 스탠드 올릴 때 쓰나 뭐 어디다 쓰나 이러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도저히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매뉴얼에 있는 구성품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저 부품은 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처음에는 베이스가 좀 작네? 사이즈에 비해 좀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2개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덮개를 앞에다가 끼워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쇠봉을 끼우는 거거든요. 이 쇠 기둥을 끼우는 건데 이거를 뒤에다가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요 쇠 봉 끼우던 곳 보면은 여기 조인트가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길이가 다르거든요. 긴 게 뒤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제 마무리를 한번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쇠 기둥을 바꿔 넣어줍니다. 이 기둥이 되게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께는 가오가이가에서 스텔스 가오를 세우던 스탠드에 쓰던 거, 이거랑 두께는 같은데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파츠 안에 들어간 것까지 감안했을 때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구멍들이 여러 개 나 있잖아요. 구멍들. 여기다가 한쪽에는 이제 골디언 해머 지지대를 끼워줄 거예요. 뭐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로 옮겨서 막 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는 일단은 볼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도는 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남는 파츠는 이거는 합체할 때 스텔스 가오 2 안에다가 끼울 파츠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열쇠 베이스 있죠? 이 앞부분에다가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끼우면은 앞쪽에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품들 제대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좀 작은 파츠들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존더 핵.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존다의 핵입니다. 존다 핵.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Z 글자가 써 있는 부분이라든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꽃송이처럼 피어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요거 자체에다가 형광 도료를 사용했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블랙라이트에 반응하는 도료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라이트를 이렇게 샥 하면은 이제 색깔 도료가 묻은 쪽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옆부분, 특히나 이 옆부분이 참 이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라인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해머 헬의 찔린 형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다 핵을 감싸는 파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끼워주고요. 요 나머지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끼워주면은 이제 우리 해머 헬에 꽂혀서 해머 해분으로 뽑혀 나오는 그 형태의 존다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클리어 옐로로 된 못이 있어요. 이 앞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틀링 드라이버의 머리 부분. 기본적으로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끝부분에는 게틀링 부분이 날 부분은 이렇게 펼쳐지고 안쪽에도 디테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펼쳐진 것까지 해서 멋들어진 형태고요. 그리고 요거 살짝 힘을 주면 돌아가거든요. 이 머리 부분, 딱 이 머리 부분만 돌아가요. 근데 뭐 특별히 뭐 전동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형태. 근데 이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톱니가 나 있어요. 이것마저도 클릭 구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틀링 드라이버는 우리가 아까 툴 세트에 있었던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 끼우는 건데 되게 빡세거든요. 이거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정 구간 들어가면 쑥 하고 들어가요. 되게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천천히 살살. 자, 이렇게 해서 게틀링 드라이버의 완성.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건 멋지네요. 역시. 자, 부가적인 건 다 봤고 이제 진짜 본체인 골디마그와 스텔스 가오 2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골디마그하고 스텔스 가오 2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골디마그의 부속품들입니다. 먼저 손이 총 3종 세트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손.
약간 이제 적을 붙잡을 것 같은 느낌? 골디마그라고 하면 그런 느낌의 손이고요. 그리고 따봉손, 쌍따봉을 날릴 수 있는 엄지척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세트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사용할 주먹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전에 먼저 골기언 해머의 망치 부분, 겉에서 보기에도 디테일 부분이라든가 약간 터빈처럼 되어 있네, 디테일이. 이런 부분이라든가 안쪽에도 역시나 금색의 파츠가 되어 있어요. 안쪽은 이제 LED 유닛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공간은 비어있는 형태고, 이 머리 부분을 빼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었던 요 내부 파츠라고 해야겠죠. 이 내부 파츠를 끼워줄 수 있어요. 끼울 때 이 중앙에 이 조인트가 있으니까 조인트 방향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망치를 조립하면 돼요. 망치 조립하는 것도 이 조인트마다 요 돌기를 끼울 수 있는 곳, 요 안쪽 모양이 다르니까 요거 보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끼면 이제 LED를 못 넣어요. 근데 우린 LED를 넣을 거잖아요. 다시 뺍니다. 내부 파츠를 빼요. 얘는 안 써요. LED 쓸 거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먼저 결합해놨던 LED 유닛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시 끼워주는 거죠. 이대로 다시 재조립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부가 이제 LED 유닛으로 가득 찼고 테스트도 한번 해봅시다. 이 망치 바깥 부분에다가 이렇게, 오, 잘 되네. 좋네요. 이렇게 전멸까지도 잘 되고요. 전멸도 잘 되고요. 오, 좋고 다시 끄면은 딱, 아이, 좋아라. 반대쪽도 오케이, 테스트 잘 되네요. 좋고요. 다시 끕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일단 골디마그를 만들 거잖아요. 로봇 형태를 만들 거니까 먼저 손의 뒤쪽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열면은 안쪽에 이제 손목이 드러나게 되고요. 이걸 회전시켜서, 회전시키는 것도 그냥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 손목 파츠를 잡고 한번 당겨서 돌려줍니다. 짠! 참, 이런 손목까지도 이런 스프링을 넣어놨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본체에 이미 마그 핸드에 손이 이미 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 상태예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안으로 들어가든 빠지든 결합하거나 이런 데 상관없어요. 저는 정상적인 형태의 손으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요 상태로 이제 해머로 갑시다. 제가 진짜 놀란 게 이 해머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냐 싶을 정도예요. 일단은 손잡이를 연장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 머리가 있는 쪽 반대쪽이죠. 여기 작게, 이게 버튼이에요,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손잡이를 뺄 수 있어요. 잠시 이 상태로 대기하고 다시 반대쪽 머리 쪽으로 와서요. 안쪽에 회색깔 파츠가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포신 고정하는 핀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추고 다시 버튼을 누르고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신 부분, 망치의 손잡이 부분을 고정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와서요. 여기가 진짜 놀라웠는데 저는 그냥 이거 자체가 골디마그의 머리니까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안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요거 포신은 살짝 뒤로 좀 빼놓을게요. 빼놔야 이 커버가 잘 열리거든요. 요 상태에서 안쪽에 진짜로 숨겨져 있는 머리를 이렇게 해머 머리 달기 전에 이렇게 꺼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완전히 얘를 요 레일 보이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들어야 됩니다. 레일을 잡고 안쪽으로 누른 다음에 완전히 들어주고요. 들어준 다음에 요 커버를 접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 레일을 원상 복귀시킨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딱 이렇게, 이 상태가 이제 그건 거죠. 이제 골디마그 형태인 거죠. 요 거대한 구조물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봐요. 뭐 아무튼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레일을 늘려놓고요. 여기다가 주먹을 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은근히 복잡한데 일단 요 넓은 공간 안으로 주먹을 넣습니다. 넣을 때 이 손목 안쪽에 요 핀 2개가 보일 거예요. 이 핀이 골디마그의 머리 뒤쪽에 이 사각형 공간이 있죠. 이 안으로 이 핀을 밀어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탄탄하게 고정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밀어 넣습니다. 잘 맞춰서 일단 뒤통수 안쪽에 핀 밀어 넣고, 이건 위치를 잡는 거고, 요 목 앞쪽 있죠? 여기에도 안쪽에 구멍이 있는데 요 회색깔 핀이랑 맞춰서 이렇게 끼워 줄 거예요. 근데 또 이것만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어깨 잘 잡고요. 요 가슴에 있는 덕트, 빨간색 덕트 있죠? 얘를 이 위를 잘 잡고
딱 소리 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러면 고정이 된 거예요. 빼고 보면은 이 빨간 색깔 덕트를 움직일 때 안쪽에 핀이 움직여서 이 안에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뒤에 있던 망치 잘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제 망치 머리를 껴야겠죠? 구조 자체는 약간 열쇠 구멍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끼우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찰칵하면서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오른쪽은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망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마를 가리고 있던 커버,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마 커버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려줍니다. 살짝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듬직한 얼굴이 완성이 됐군요. 골디마그 완성! 듬직한 그 골디마그가 완성이 됐습니다. 망치가 비율이 좀 다른 시리즈들에 비해서 골디마그 망치가 좀 커 보이기는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좌우가 상당히 길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듬직하고 묵직하다는 느낌 확실히 좀 들긴 하네요. 1차적으로 궁금한 건 역시 사이즈! 키를 한번 재보도록 합시다. 머리까지가 약 17.5cm고요. 해머까지가 19cm가 좀 넘어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마그 핸드, 팔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무거운 무장을 들어야 되기도 하다 보니까 합금이 안 쓰인 건 아닌데 딱 최소한으로만 해놓은 느낌? 뭔가 추가적으로 더 안 쓰고 필요한 데만 그냥 적재적소에 썼다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골디마그의 안면, 얼굴보다 좀 더 각이 더 진 느낌도 있기는 해요. 뭐 이제 페이스 슬릿이라든가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클리어 파츠는 클리어 블랙으로 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 안쪽에 아주 작게 숨겨져 있었던 눈, 좀 이제 카리스마 있는 듯 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주변으로 저 안쪽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죠. 그리고 흉부에도 보면은 역시나 클리어 파츠가 좀 쓰였고요. 흉부에 있는 안쪽 디테일 있죠. 여기는 또 합금을 썼네요. 클리어 파츠도 썼지만 합금까지 썼다. 의외다. 그리고 흉부 쪽의 덕트도 디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두꺼운 형태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복부라던가 이런 데도 디테일들이 안쪽으로 음가고 파여 있고 이런 데가 많네요. 굴곡이 꽤 들어있는 느낌? 그리고 골반 쪽에는 가동하는 부분이 또 합금이구나 라고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주변으로 스커트 디테일들도 보면은 약간 징박힌 것 같은 이런 디테일도 조금씩 보입니다. 팔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부분은 광택이 좀 있는 형태고요. 주황색 부분은 무광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디테일들, 이런 라인 같은 느낌을 줬다거나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퀴는 이제 회전 잘 하고요. 고무 같은 건 아니고, 고무 재질은 아니고 제대로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퀴의 디자인이 가운데가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탁 하고. 그리고 팔 안쪽에 보면은 나중에 변형할 때 사용할 이제 고정 핀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따가 팔을 고정할 때 쓰는 조인트인 걸로 보이고요. 팔 뒤쪽에는 약간 파이프 같은 디테일들도 있네요. 어깨 바깥쪽으로도 덕트 디테일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도 봅시다. 다리가 되게 듬직합니다. 역시 골디마그는 다리가 또 한 듬직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듬직한데, 일단은 요 장도리 부분이 있죠. 해머 헤븐 여기 부분도 이제 빨간 색깔 파츠로 광택이 있는 형태고요. 디테일들 볼 수 있고, 이걸 벗겼을 때 안쪽에도 약간이지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쪽 같은 경우는 역시 각도 꽤 많이 져 있는 형태고요. 디테일도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무릎 쪽에는 이제 라이트 부분에는 메탈릭 컬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그 주변으로도 역시나 이렇게 굴곡이라든가 각이라든가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 안쪽에도 디테일이 꽤나 많이 들어가요. 다리 안쪽은 좀 더 신경 쓴 느낌도 있어요. 디테일이. 그리고 발바닥 부분 보면은 이쪽은 약간 추진장치 같은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쪽 중앙에다가도 메탈릭 컬러로 도색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바퀴도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엔 없었던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고,
뒤쪽, 다리 뒤쪽에도 보면 커버가 있습니다. 회색깔 파츠로 해서 메탈릭 컬러로 포인트를 준 그런 회색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망치 자체적으로도 이런 이제 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회색깔 컬러로 약간 프레임이 드러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메탈릭 그린으로 또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손잡이 쪽도 디테일들이 뭐 충실하게 해준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망치 위쪽입니다. 망치 위쪽에 웬 구멍들이 보이죠? 맞습니다. 아까 DX 세트, 그 툴 세트에 있었던 그 규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암 유닛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따 액션 포즈 취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오가이가랑 사이즈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머리가 정확히 가오가이가의 허리쯤 오네요. 오래간만에 꺼내는 건데 가오가이가 진짜 멋있긴 합니다. 야, 놀라워요 정말. 그러면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골디마그의 가동, 머리 가동하면 보통은 이 뒤통수에 목관절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아예 이 형태 유닛 자체를 분리해가지고 커버랑 속파츠로 만들어버리니까 목 가동이 제대로 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 목이 보이나요? 이 목관절이 놀랍습니다. 고개 드는 것부터 엄청 들어지고요. 돌아가는데, 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는 것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줘요. 그리고 숙이는 것도 은근은근 숙여주고요. 대신에 막 가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마 커버 있죠. 요게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요건 조금 불편 포인트.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고 막 들리고 그러진 않지만 어깨 외장 자체가 이렇게 빨간 부분이 크게 가동을 해줘가지고 팔을 옆으로 드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드는 회전축 부분에 이게 9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일 때 이 중간 부분은 되게 힘이 좀 들어가는데 딱 90도 와서 탁 하고 튕겨요. 약간 살짝. 위로 들어 올릴 때도 90도쯤 됐을 때, 움직이는 게 90도쯤 됐을 때 살짝 하나 뭔가 걸리는 느낌. 그리고 팔꿈치도 이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뚝 쪽, 팔꿈치 아래쪽, 그리고 그 팔꿈치에 이중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총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팔꿈치 회전축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예 팔꿈치 하박, 팔 하박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 옆으로 들 때 좀 불편한데 할 수 있는데 변형 기믹을 활용하면은 더 들어집니다. 잘 보면요, 지금 팔을 옆으로 들 때 저 안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여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래쪽 관절이 움직였죠. 이 안쪽 관절이 또 있어요. 이 안쪽 관절은 변형 기믹에 쓰이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되게 타이트한 클릭을 들어가 있는데 완전 딱 소리 나게. 오, 됐다. 완전 크게 딱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안쪽에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팔을 더 크게 옆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90도로 펼쳐줄 수 있죠. 대신에 안쪽의 관절도 밑에 있던 관절이 위로 올라오면서 펼쳐진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무리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허리 부분, 요 부분도 라쳇이 쓰였어요. 회전 부분이 라쳇이긴 한데 막 대단히 타이트한 그런 라쳇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하는 거는 아주 크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뒤에 걸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돌아가는 허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허리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긴 좀 단단한 라쳇을 쓰고 있는데 안쪽에 아까 봤었던 합금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라쳇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숙이는 거는 약 45도가량 숙여지게끔 되어 있네요. 다음은 고관절인데 일단 스커트들 자체는 크게 가동을 합니다. 뒤쪽은 따로 움직이진 않지만 앞쪽과 옆쪽이 크게 움직여주고, 다리를 옆으로 들 때 안쪽에 이제 합금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그래서 크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대신에 움직일 때 보면 조금 이제 가운데가 비어 보여가지고 스커트를 좀 쓴다고 해도 조금 가려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드는 부분은 여기도 약간이지만 조금 약하지만 라쳇을 써요.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부, 여기는 좀 단단한 라쳇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도 제대로 들리죠.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역시 라쳇 쓰고 있고요. 90도가량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단단한 라쳇이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관절도 있습니다. 회전은 안 되지만 안쪽으로 꺾을 때 보면은 요 해머 헤븐 쪽 이쪽이랑 연동되듯이 움직이면서 꺾여요.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펼 때도 약간 연동되듯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 가동축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발목 가동하는 거에 맞춰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뒤통수인 망치 부분도 아까 처음에 레일 있었잖아요. 그만큼 또 가동을 해줍니다. 뒤쪽으로 뻗어주는 게 가능하죠. 물론 무리 없이 무릎 꿇기 액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몇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먼저 딱 이제 가이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나 이제 출격한다 하는 느낌, 드디어 내 차례인가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뒤에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출격할 때의 포즈, 딱 이게 무릎을 굽혔다가 쫙 하고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쫙 이렇게. 그리고 힘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손을 펼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따봉손을 활용한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느낌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근데 저 손가락이면 왠지 이것도 좋긴 해요. 골디마그의 성격이 나오는 포즈라서. 근데 역시 뭔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듯이 이렇게 따봉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거기다 이렇게 쌍따봉이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암 유닛을 통해서 각각의 드라이버를 골디마그에 장착을 해봤습니다. 아까 해머 위쪽에 구멍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골디 탱크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포즈 플러스 그냥 안 해놨더라고요. 사실상 골디마그의 변형 자체는 DX 때부터 사실상 완성형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은 뭔가 또 그걸 또 이렇게 막 접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일단 편하게 하려면은 이 머리를 떼놓는 게 좋습니다. 이 해머 부분. 자, 이렇게 덕트를 내려서 고정을 제거하고 떼놓습니다. 이래야 편해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주먹 안으로 넣어야겠죠. 이렇게 다시 넣어줍니다. 자, 일단 팔을 만세 하고 아까 가동하면서 설명했던 가동축 하나 있죠. 어깨를 완전 이렇게 밖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일단 어깨 쪽에 팔을 9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를 다시 반대쪽으로 90도 회전시켜주는 거죠. 팔꿈치 가동이 좌우로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꺾어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깨를 한번 펴주는 거죠. 안쪽에 있었던 고정핀을 풀듯이 아주 세게 살짝 더 힘줘서 딱 소리 나게.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펼쳐주면은 이렇게 어깨 라인부터 그리고 팔까지 수평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펼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쪽 관절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제 팔꿈치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더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준 뒤에 위치를 맞춰주고요. 이 외장끼리, 주황색 외장끼리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빨간색 외장도 안쪽으로 밀어 넣듯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퀴를 잡고 한번 뺄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뚝 안쪽에 접혀져 있던 고정 핀 이걸 펼쳐주는 거죠. 그 다음 어깨 안쪽에 관절축을 한번 돌리고 그리고 어깨를 다시 위로 올리면서 완전히 프레임은 내려주고 어깨 안쪽에 있는 이 사각 구멍 여기다가 아까 그 핀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팔 쪽이 완료가 됩니다. 다리는 일단 뒤로 돌려서 이제 종아리 커버 한번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그리고 해머 헤븐 우리 장돌이 완전히 펼쳐줄게요. 그 다음 무릎을 90도 정도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접혀져 있던 요 차량 앞부분 밀어주면 안쪽에 회색깔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게 힘 빼면은 톡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요 이 무릎 관절을 뒤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밀면은 지금 무릎 관절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뒤로 밀렸어요. 이 위에 있었거든요. 검은 색깔 관절이. 이렇게 하면서 아까 분명 구멍이었던 이 사각형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나머지 펼쳤던 파츠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주고요. 일단은 양쪽 다 해놓을게요. 이게 빠른 속도로 보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자, 이 상태에서 벌어져 있던 다리를 하나로 이렇게 핀들을 통해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다음 이렇게 굽혀져 있는 다리를 이렇게 발이 허리로 가게끔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오는데 요 발꿈치가 모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돌기가 하나 보이죠? 여기 이 돌기가 이 골반 요 아래쪽에 사각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정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요 밑에서 보면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잘 모아서 밀어 넣어줍니다. 아이고 힘드네. 자, 이렇게 접었으면 종아리 외장도 접어주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어라 뭐야 바퀴가 왜 위에 있어? 뭐야 할 수 있는데 발 쪽이죠. 발 쪽에 있는 바퀴를 잡고 당겨줍니다. 이러면은 스프링 기믹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반대쪽 마찬가지 잡고 돌려줍니다. 와우, 뭐야 이건 또. 자, 이러면은 골디 탱크의 이제 완성이죠, 사실상. 자, 망치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눈 가려주고요. 다시 눈 가려준 다음에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신까지 연장 촥 해주고 아예 다 연장 싹 해주면 골디 탱크 완성. 아까 이야기했죠. 사실상 DX 때부터 기믹 자체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접어놨다 그랬잖아요. 바퀴 접어놨지. 앞바퀴는 돌리지.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이 바퀴 펼치는 거랑 돌리는 거랑 이거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알던 골디마그가 아닌데 이 기믹은 뭐지? 이러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이대로 뭐 잘 굴러갑니다. 바퀴도 잘 굴러가고요. 불편한 거 없이 뭐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이 잘 굴러가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그 핸드 앤드 골디언 해머로 가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탱크에서 조금만 조작해주면 되니까 이대로 갑시다. 먼저 망치는 다시 잘 떼어내 줍시다. 야, 이거 이게 끼는 거는 해볼 만한데 빼는 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그 다음 해머를 다시 잠시 분리한 뒤에 그 뒤에 안쪽에 이제 잠자고 있던 우리 커버를 다시 꺼내줘야 되고요. 손잡이도 이제 빼줄게요. 손잡이도 다시 쫙 펼친 다음에 요 끝부분은 당겨주고요. 중간 부분에 이제 포신이었던 부분을 당겨서 구멍에 맞춰 끼워줍니다. 그 다음 안에서 자고 있던 커버 꺼낸 다음에 다시 골디마그의 머리는 안으로. 다음 다시 망치를 끼워줍니다. 자, 이러면 일단 해머는 완성됐고요. 다음은 골디 탱크. 일단은 다리를 다시 한번 펼쳐줘야 됩니다. 자, 고정을 다시 풀었으면은 종아리 커버를 연 다음에 무릎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로 펼쳐줄게요. 그 다음 다시 종아리 커버 닫으면 됩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반대쪽으로 다리를 펼치고 닫아주고 그 다음 접혀져 있었던 합금으로 된 골반을 그대로 쫙 펴주고요. 이제 손목은 펼쳐주도록 할게요. 이대로 이제 골반 그대로 넘겨오면서 종아리 안쪽에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그걸 등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펼쳐줄게요. 그리고 바퀴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다시 완성 복귀. 그 다음에 그대로 골반을 가지고 오면서 이 종아리 안쪽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등에 조인트를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하면서 보면은 이 등 구조물이 이 종아리 커버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면서 자, 이렇게 양쪽 다 들어가고 확인했으면 발바닥에 펴준 다음에 다리를 다시 모아주면 됩니다. 자, 마그 핸드의 완성! 짜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하고 보면은 아까 다리에 있었던 구조물 있죠? 이건 어떤 건데? 하는 게 이게 해머 헬이에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해머 헬 하면서 잡아주면 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요게. 아, 맞다. 펼쳤던 바퀴 요것도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쯤에서 마그 핸드, 손 부분을 보면은 전지가동손이고요. 안쪽에는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가동 손가락들 다 보면 마디마디가 전부 다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디언 해머를 고정하는 슬라이드 조인트입니다. 요거 좀 의외였는데 근데 요게 손바닥 안쪽에 좀 파묻혀 있어요. 이거를 손톱으로 좀 한번 빼주고 싶은데 이게 좀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좋은 거 없나 보는데 아까 대체 이게 뭐지 싶었던 요 파츠 있죠. 요걸 가지고 오면 좀 편하더라고요. 요 얇은 모서리 쪽을 요 구멍 안에다 넣은 다음에 한번 싹 빼주는 거죠. 요러고 싹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딱 골디언 해머가 끼워질 정도로는 빠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일단 손목 자체가 지금 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앞쪽에
여기도 라쳇 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두 클릭 정도? 예, 두 클릭 정도 손목을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디언 해머를 좀 더 편하게 쥘 수가 있죠. 그 다음은 해머인데 이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겠다 여기도 있을 거잖아요. 바로 이 중간 부분에 회색 파츠입니다.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슬라이드 조인트가 드러나게 되는데 반대쪽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앞뒷면 어느 쪽이든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밀고 띄워봅시다. 이렇게 그대로 슬라이드를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고정이야 뭐 튼튼하겠죠. 앞쪽으로 내 손바닥 바깥쪽으로 한번 쫙 당겨주세요. 당기면 얘가 돌아요. 아예 이 슬라이드 조인트 자체를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골디언 해머를 쥘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머 커넥트! 포즈는 나오는데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엄청 무거워가지고 다소 좀 힘드네요. 각도. 무게중심 잡기가 살짝 처졌지만 아무튼 포즈를 취하긴 했습니다. 스탠드 없이. 골디언 해머 완성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쏠려가지고요. 베이스를 웬만하면은 쓰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스를 써야 좀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믹이 이게 매뉴얼에 안 나와 있던가 이게? 일단 매뉴얼에서 못 봤는데 관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팔이 결합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팔꿈치처럼 관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각도를 잡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골디마그는 다 본 게 됐고요. 아직 서포트 유닛 우리 하나 안 써본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써봅시다. 짠! 아까 봤었던 서포트 유닛입니다. 아까 만들어 놨었던 거죠. 요거가 또 팔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요거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죠. 뭔가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하이퍼 툴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약간 좀 그냥 집게 정도라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LED 엔드 툴 세트 그리고 골디마그까지 살펴봤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두 편으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편에는 스타가오가이가 엔드 이제 서포트 유닛 다 사용한 풀 세팅 상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파트 2에서 만나요. 안녕, 바보시!